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몇 달 전 넥슨이 연봉 올리기를 시작해서 이후에 다들 연봉이 많이 올라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사측 입장이랑 노동자 입장 모두 얘기를 해보고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연봉이 올라간 회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가장 악영향을 받는 쪽은 중소기업들이죠. 가뜩이나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대기업들이 연봉을 올리니까 사람 채용하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계신 개발자분들도 눈높이가 낮아서 간 건 아니거든요. 또 그들이 면접관이 됐을 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인재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 빼고 모두가 힘들어졌어요. 대기업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중소기업의 사측 입장을 보면 엄청 난감하죠. 회사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신입이나 주니어를 채용하는데 4천 넘게 준다? 그럼 내 앞자리에 있는 5년차 기획자도 4천이 안 되는데 이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올려주면 되지 않냐? 그럼 회사가 유지될까요? 인건비로 모든 개발비를 탕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회사가 운영되기 위한 인건비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간 해온 게 대표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건 논외로 두고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연봉 수준을 잘 유지하다가 한 번에 확 바꾸기는 힘들죠.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회사들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말아먹어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한두 개만 망해도 폐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개발자들의 인건비를 올려줄 수는 없죠. 돈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취준생들이나 이직하시는 분들은 전부 큰 곳을 노리고 작은 곳에선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고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얘기예요. 돈이 안 벌리는데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게임회사 대표라고 할지라도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월급을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입이 대표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학원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혜죠. 그래서 다들 연봉 6천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자극적이게 광고도 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삼성보다 게임 회사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눈을 돌리기도 하죠. 게임 업계 전체로 보면 환경 개선의 이유로 이게 더 훨씬 나아요. 나은 건 맞는데 애매한 취준생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초봉을 6천 준다는 거는 원래 채용하던 기준에서 6천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6천에 맞는 인재를 찾을 때까지 채용을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거죠. 점점 신입 공채도 사라지는 와중에 입사 허들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크래프톤 공채 요구 조건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랑 여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지표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제나 경력자들도 풀기 힘든 밸런스 문제를 채용 과제로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려워질 거란 얘기예요. 게임을 런칭해서 돈을 벌어본 신입,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표를 해석하긴 힘들어요. 애초에 런칭해서 돈을 벌어본 신입을 신입이라고 부르긴 힘들죠. 문제 해결 능력과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경력 프로그래머 수준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기획적인 통찰을 잘하는 사람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학원생 기준으로는 10명 중에 3명은 이미 학원 오기 전에 그런 상태예요.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계속 원하는 거죠. 저희 학원에선 좋아요. 정말 수혜가 맞고 이미 그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있고 지표나 밸런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될 테니 학원의 경쟁력은 더 생길 거예요. 근데 독학러들이나 문과생 관점에서는 절망적인 허들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미 게임 회사를 들어간 시니어와 주니어 입장으로 봅시다. 비슷한 3, 4년 차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7천을 받고 누구는 4천도 안 될 거예요. 같은 회사 안에서 서로의 급여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동료들끼리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요. 스스로의 연봉은 계약서에도 명시해 놓는 대외비이긴 한데 술 한잔 들어가면 이게 또 다 까발려질 거고 개판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연차와 연봉이 원래부터 이 업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팀장이 7천 받는데 신입이 6천 받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회사를 오래 다닌다고 드라마틱하게 연봉이 오르진 않을 텐데 신입 연봉이 나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절망이 드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이젠 먹고 살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경쟁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애초에 업계 전체의 연봉 오른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이미 오른 기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을 테니 말이죠. 결론은 업계 전체로 보자면 게임 업계 인식 개선도 되고 근무 환경도 더 좋아져서 연봉이 높아진 거는 환영합니다. 회사마다 연봉 조정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도 내부자들끼리 갈등을 피하긴 힘들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과거의 노동 형태를 많이 탈피해야 돼요. 게임업계 역사를 놓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무조건적으로 갓게임이 나오진 않아요. 저비용 고효율 콘텐츠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게임성의 방향이든 노동 정책의 방향이든 대기업과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죠. 취준생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마치 지금 공무원 시험처럼 말이죠. 채용 공고의 필수 조건과 우대사항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